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아주 강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버텨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왜 아주 강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냐면요. 수급이 바뀌었어요.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좀 더 안 좋았고요. 오늘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간 거는 코스피는 그랬고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이 샀죠. 그래서 그 차이가 이런 코스피 쪽에 약간의 그 약세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약세를 좀 느끼게 만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 증시가 좀 잘 버텨줬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최근에 약하게 움직이던 엔비디아가 좀 크게 올랐고, 반면에 테슬라가 조금 그 보합권으로 좀 밀렸어요. 대신에 그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2차 전지들은 또 잘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2차 전지가 특히 어떻게 움직일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고 또 중소형주들이 2차 전지 중소형주들은 잘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저는 아침에 2차 전지 중소형주를 오늘 두 종목을 편입을 했죠. 오늘 두 종목을 샀는데 둘 다 아주 잘 갔어요. 둘 다 아주 잘 간 건 아니죠. 하나는 5점 몇 퍼센트 올랐고, 하나가 이제 한 2% 조금 안 되게 1.1%대 후반 정도로 일단 올랐고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제가 지금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오늘 이틀 딱 시작했는데 뭐 놀랍습니다. 지금 실적이 아니라 수익률이 이게 너무 저도 깜짝 놀란 게요. 한 2년 정도 계속 빠지던 종목에 매수 신호를 보고 어저께 매수했는데 이틀 연속 지금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제가 이제 글로 가장 기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뭐 10% 20% 올라서가 아니라 아주 오랜 하락의 끝에서 돌아서는 타이밍에 딱 첫날 매수했다는, 그 상승 반전에 첫날 매수했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다고 한 건데요. 물론 뭐 내일 다시 우리 그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 좀 흔들리면 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틀 동안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9종목, 총 12종목을 매수를 했다가 3종목을 매도했는데, 심지어 매도한 종목들도 다 올랐고요. 9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 많이 올랐고, 그 중에 어제는 HD 현대중공업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은 한화오션을 하나 또 추가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틀 만에 15% 가까운 수익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뭐 조선주를 최근에 매매하지는 않았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두 종목을 매수한 게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뭐 하나 15% 정도, 하나 10% 조금 넘게 한 1% 정도 수익을 주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이 아니었으면은 그래도 뭐 나머지도 다 오르긴 올랐지만 좀 심심할 뻔했는데 아주 그 큰 반등을 줬고요. 그래서 이따가 차트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도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약간 먼저,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사이클을 한 바퀴 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도는 것을 보조지표가 확인시켜 줄 때까지는 매도를 안 할 거고요. 일단 오늘까지는 일단 전체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가급적 홀딩하자, 중장기로 가져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매도 사인이 나오면 매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매도 사인이 내일은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증시 개장이 이제 한 10여 분 남았는데요. 선물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의 흐름, 그 출렁임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의 상승과 테슬라의 보합권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오늘의 뭐 AI주들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날아갔죠. AI들을 이제 AI와 이제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좀 잘 갔는데,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고, 반면에 2차 전지는 대형주 위주로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약세 보여준 거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리포트가 오늘 어디죠? 어디 아까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니까 하이투자였나요? 아까 어디 그 증권사 리포트 하나가 그 2차 전지들 여러 뭐 천보, LNF, 에코프로, BM 뭐 해갖고 몇 종목을 묶어가지고 2차 전지 업종을 소개하는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에코프로 BM을 하나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또 LNF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LN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면서 다른 종목들보다 더 잘 갔던 이유는 코스피 이전 상장 때문이었고 마침 어제 그 이전 상장 공시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빠졌죠. 시초가가 쫙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빠졌습니다. 아마 내일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럴까요? 그 올라갔던 재료가 상승했던 모멘텀 원인이 해소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죠. 그게 실적이든 뭔가 나와줘야죠. 근데 지금은 이전 상장 문제로 며칠 올랐던 것을 오늘 일부 좀 뱉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거 주식 투자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선반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료 소멸도 상당히 아주 개인 투자자들을 골탕 먹이는 증시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랄까? 너무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선반영해서 주가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그래서 그 재료를 보고 뒤늦게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골탕 먹이는 그런 게 많은데 아마 오늘도 혹시 LNF를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왜 이러지? 혹시 뭐 코스피 이전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LNF도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개장까지 한 8, 9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이걸 제작을 해야만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지금 제 예상으로는 11시 한 반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낮에 그러니까 너무 좀 퇴근이 늦어지면서 일이 좀 바빠져가지고요. 결국에 영상 제작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도 거의 뭐 끊어지다시피 서로 으르렁거리고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그랬다가 화해 무드로 돌아서니까 오늘 예를 들면 중국의 기업이 미국에 직접 진출하지 못했을 때 이제 IRA라고 하는 그 법안의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들이 누린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많이. 이제 그게 중국 쪽으로 또 넘어가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오늘 2차 전지 대형주들의 하락에는 또 그런 원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쫓아다니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 시장의 분위기가 당분간 약간 가라앉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우려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코스피가 624종목이 올랐고요, 249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른 종목이 훨씬 많았는데 0.34% 올랐으니까 뭐 그렇게 후련하게 막 올라간 건 아니었고, 코스피 100도 0.35.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른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서 그래요. 떨어진 종목들이 크게 떨어졌고, 그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1143종목이 올랐고 373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3배 정도 더 오른 종목이 많은데요, 0.75% 올랐고요. 코스닥 150이 0.26에 그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고 소형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혼자 왕창 팔았고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사면서 코스닥 쪽의 흐름이 좀 더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0.08% 빠지는 걸로 나와 있지만 사실 지금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고, 지금 잠깐 보지 말죠. 지금 오늘은 늦었으니까
지금 뭐 불러드려봤자 이 영상 보시는 순간에는 개장 이후 1시간 정도 흘러간 뒤일 테니까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소폭 내려서 1321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0.34% 올라서 80달러 다시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금리 안정세 그리고 중국의 거래인지세 인하 부양책 효과가 지속되면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중국 정부의 증시 활성화에 따른 추가 재정 정책 기대감으로 아시아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다. 중국 오늘 지수 흐름 좋았죠. 항생도 좋았어요. 상해 지수도 좋았고 중국이 개장 이후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뭐 기대를 많이 키웠는데 장중에는 그렇게 막판까지 막 크게 세게 밀어올린다는 느낌은 아니었죠. 코스닥은 나스닥 지수의 상승 영향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며 IT주 중심의 강세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미중 회담에 따른 갈등 완화 기대감과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의 상승 이런 제목으로 어제 미국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함에 따라 코스닥이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미국과 중국의 상무장관 회담에 따른 갈등 완화 기대감과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했다. 외국인 매수세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및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SVC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소식에 교육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하면서 오늘 뭐 마음 AI부터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좀 올랐어요. 아주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 개장 전부터요. 왜 이렇게 AI들이 많이 관심을 많이 받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장 초반부터 좀 강한 흐름이 이어졌고요. 마침 또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뭐 좋은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이제 조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AI들이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 삼성전자 오늘 보합이었고요. 뭐 크게 오른 종목들이 안 보여요. 그냥 SK하이닉스, 네이버, 기아, 셀트리온 정도가 2%대 올랐고 빠진 종목도 크게 빠진 종목이 안 보이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 1, 2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빠졌고 오른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3%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JYP 엔터테인먼트, HLB, 리노공업, 카카오게임즈 정도가 2%대 올랐습니다. 뭐 크게 오른 종목은 없었어요. 코스피는 의료 정밀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SD바이오 센서가 거의 8% 급등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음식료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샘표 식품이 마이너스 6%대, 마니커가 마이너스 4%대, 풀무원이 마이너스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소프트웨어 업종이 가장 좋았죠. 마음 AI,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가, 한국정보인증 상한가, CQ센 상한가, 센즈랩과 뷰노가 24%대 올랐고, 자,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프리엠스가 마이너스 16%대, 포커스 HNS, 그리고 우리바이오, 에코프로 BM까지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한올바이오 파마와 일동홀딩스가 3%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유유제약 EUB가 마이너스 10%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 14%대, 케어젠 10%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인트론바이오가 마이너스 3%대, 아스타가 마이너스 2.98%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 692억 원이 늘었고요. 과열 종목 없었네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포스코 DX, 삼천당제약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넷마블, LG에너지솔루션, 한진칼, OCI 홀딩스, 펜오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TCK, 펄러비스, 원익 IPS, CJ ENM, 카카오게임즈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과 중국의 갈등 완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졌죠. 오늘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왔지만 어쨌든 코스닥에서 흐름이 좋았고,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상황을 미국 중국이 이제 경제 협력을 해버리면 심리적인 요인도 좀 작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짧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이 소식 때문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연합 협력 이런 소식 때문에 에코프로주들이 좀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이제 오늘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중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 혹시 하게 되면 수혜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수혜를 못 입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오늘 리포트가 또 이제 하나 나왔는데, 이게 그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건데요. 에코프로 BM을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국의 2차 전지 셀 소재 업체들의 북미 시장 진출 가시화하면서 오늘 그 리포트에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최근의 주가 급등세가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의 주가 하락세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을 정상 구간으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정상 구간으로 얘네가 돈을 버는 만큼 합당한 주가 수준으로 돌려놓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이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 하는 내용과 함께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하자 하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홀드 사지 마라. 실질적으로 매도 의견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또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온 거고요. 자, LNF도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적 정상화 예상하면서 3분기에는 실적 개선 폭이 좀 제한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점차 실적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자, 우리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월인데 내년 실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원래 항상 선반영이라는 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선반영이라는 거를 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8월, 이제 9월, 3분기가 다 지나가면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첫 번째로 먼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텐데 3분기가 다 끝났는데 이미 실적이 반영된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찾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 분기가 4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1, 2, 3분기가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4분기에 개선이 된다 해서 2023년도 실적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실적에 대한 기대로 2023년 4분기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덩달아 2024년 실적까지 좋아지면 이번 3분기를 마지막으로 4분기부터 실적이 돌아서더니 내년에 좋아지는구나 하면 그 종목은 가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렵죠. 실적을 똑같이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LNF가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3분기가 딱 지나가고 3분기 실적 이슈가 딱 끝나는 순간 4분기 실적 이슈로 넘어가는 순간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다 LNF가 어제 드디어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관련 이사회 결의 결과 보고하면서 가결을 어제 했다고 딱 어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 소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어제 매수해서 이틀 만에 한 15%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 한화오션에 대한 건데요. 어제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어제는 9% 넘게 올라가지고 가장 많이 올랐어. 어제 매수한 종목 중에 제일 많이 올랐었는데 이틀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이제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매수한 종목들 중에 15% 가까이 이틀 만에 올랐다는 것. 그런데 아직도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화 이제 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HD 현대중공업은 그 원포인트긴 하지만 일단 3시간짜리 짧은 파업이긴 하지만 파업을 한다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오늘 주가를 좀 짓눌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파업은커녕 아주 노사 관계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임금 협상까지도 마무리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이 계속 그 유상증자를 많이 했죠. 근데 유상증자 이슈도 사실 유상증자가 이제 어제 같으면은 그저께 발표가 나오고 공시가 나오고 어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유상증자는 발표가 나오면 대부분 악재, 흔히 악재예요. 그런데 유상증자, 그러니까 증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죠. 근데 돈을 받고 누구에게요? 주주에게, 기존 주주와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신주를 배정합니다.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 가격이 싸요. 되게 쌉니다. 이제 나중에 저번에 그 종목 분석할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주가 수준에 비해서 4만 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2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4만 원을 주고 한화오션을 매수를 지금 3만 뭐 몇천 원, 4만 원 정도 주더라도 2만 얼마, 2만 9천 원이었나? 제가 뭐 오늘은 조금 늦었으니까 제가 지나가고 조만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2만 얼마를 주고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아요. 그러면 그걸 사면 그게 신주가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주가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거 날짜까지 다 기준일이 다 정해져 있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좀 비싸 보이긴 해도 어차피 한 주 내가 더 받고 뭐 0.33주인가 그래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 한 주당 얼마씩 주는 그 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만하죠. 한화오션 지금 보면.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상증자의 도대체 목적이 뭐야? 유상증자를 해서 뭐 빚을 갚는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왜? 수주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지금 빨리 뭘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만약에 뭐 한 100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원을 투자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200원, 300원, 1000원, 5000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100원은 유상증자 때문에 악재로 인식이 되는 것은 잠시고 이거 투자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팔면은 돈을 많이 벌겠는데 이렇게 되면 금방 호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또 유상증자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했던 금액, 이것도 다 공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유상증자 공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공했어. 목표로 했던 그 돈을 모았어.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악재는 선반영됐고 그러면 성공하는 순간부터 악재가 호재로 바뀌어요. 유상증자가. 무상증자하고 조금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주가의 출렁임을 이용해서 크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이번 그러니까 한화오션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지금 25,000원에서 불과 석 달 전에 25,000원 정도 하던 그 주가가 6개월 전에 2만 원이었던 주가가 5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5만 원까지 갔는데 49,900원까지 갔으니까 5만 원까지 갔는데 이게 단 한 2주 만에 3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대단하게 이걸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이거 좋은 뭐 종목이고 좋은 자리 나왔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냥 보조 지표만 보면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저도 그 살 때는 이게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틀이 지나가지고 이따가 차트랑 보면은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야, 역시 그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이럴 때는 뭐 늘 장점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럴 때는 장점이 좀 있구나 하는 거를 또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조 원 정도 하는 증자 규모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악재였고 그 악재가 다 반영이 됐어요. 무섭잖아요. 2조 원을 그러면 2조 원이 들어오면은 지금 갖고 있는 주주들의 권리는 희석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주가가 엄청 올라가기 전에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싼 가격에 매수를 한다면 이건 재차 호재로 바뀐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또 하나 너무 재밌는데 HD 현대중공업은 파업을 결정했잖아요. 원포인트 파업이지만. 근데 한화오션은 그냥 파격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면서 그냥 그런 그 지지부진한 뭐 협상 과정이나 파업이나 이런 거 없이 화끈하게 올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한화오션 노사가 기본급을요 4.85%나 올려줬대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이 한화오션의 어떤 자신감이 아닐까. 지금은 뭐 파업을 하고 뭐 노사가 이제 뭐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빨리 올려주고 빨리빨리 돈 벌어서 빨리빨리 그 배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하자. 유상증자도 할 겸 해서 빨리 시설 투자해서 빨리빨리 돈 벌자.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한화오션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있죠. 다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화오션의 임금 이 인상분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재무제표에는 좀 안 좋게 아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영업이익에 굉장히 큰 인건비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폭이 매출액을 크게 늘리지 못하면 영업이익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2분기에는 안 나왔겠지만 3분기 정도 됐을 때는 3분기 재무제표는 11월 15일 날 나옵니다. 이 보고서가 3분기 보고서가. 그래서 그때는 한번 그 인건비 부분을 한번 2분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소급 적용을 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이 HD 현대중공업보다 실질 임금이 더 많이 지급되게 됐다는 그런 얘기까지 전해졌습니다. 뭐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다는 거, 그 이유가 이렇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수급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보합인데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뭐 그렇게 외국인은 좀 많이 줄었는데 기관은 좀 늘었네요. 그래서 66,800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66,000원이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 이따가 차트 보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서 지금 34,000원이 빠졌지만 글쎄요. 뭐 추가 하락은 이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역시 어디까지 빠질까 한번 이따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싶은데 자, 문제는요.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요. 어제 43만 주 거래해서 오늘 54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됐어요. 자, 매도 물량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개인만 샀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나왔죠. 특히 외국인 매도가 이제 세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14,000원이 빠졌어요. 33만 원. 약간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왜? 추세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아마 약간의 추가 하락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LNF 개인만 샀죠. 외국인 기관 던졌어요. 오늘 바로 그 호재가 나와서 개인들은 12만 2천 주 넘게 매수를 했을 텐데 외국인 기관은 재료 소멸하고 던져버린 거죠. 이거는 굉장한 그 외국인과 또는 기관과 개인들의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주가는 많이 안 빠졌어요. 1,000원 빠졌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수급도 꼬였다면 내일은 좀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한꺼번에 산 거는요. 8월 9일 이후 20일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오늘 주가는 3,100원이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10만 주 넘게 매수가 세게 들어왔죠. 주가는 1,700원 올랐지만 아마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위메이드 외국인 기관 양매수, 특히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수, 최근에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가 750원 올려놨네요. 자, 한화오션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고 공교롭게도 주가는 딱 어제부터 올라왔는데 어제 시초가에 매수. 그러면 대단한 그 감각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걸 물론 뭐 결과적으로 제가 샀지만 그냥 저는 보조지표 보고 이건 매수 타이밍을 주네. 왜 매수 타이밍을 주지? 하면서 약간 의아해하면서 매수한 점도 좀 있어요. 물론 그 이동평균선의 저점 지지까지도 예상하면서 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에 늘 좋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굉장히 후지게 진행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세에서 딱 상승이 시작되고 산 것도 아니고 시초가에 그냥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시간에 볼게요. 삼성전자 보합이었네요. 에코프로 0.57% 7,000원이 빠진 121만 4천원. 자, 추가 하락 예상이 됩니다. 120만 원에서 지지를 좀 받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일 궁금해지고요. 에코프로 BM 0.3% 1,000원이 빠진 32만 9,500원. 일단 33만 원은 깨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NF 1.48% 3,500원이 빠진 23만 3천원. 시간에서 좀 빠졌네요. 아마 23만 원대도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급도 꼬였고요. 셀트리온 0.14% 200원이 빠진 14만 7,300원. 헬스케어 0.15% 100원이 빠진 66,600원. 위메이드 0.13% 50원이 빠진 37,600원. 한화오션 보합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가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미국 선물지수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간회가 하락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일본 볼까요? 삼성전자 보합이었잖아요. 결국 삼성전자는 바닥이 481선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66,000원에 481선과 그 다음에 매물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481선 밑으로는 잘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66,800원에서 481선 66,000원이니까 거의 바닥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공통적으로 11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1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거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오늘은 11선까지만 빼놓고 혹시 추가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까 이런 심리였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1선에 닿자마자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자, 내일 결국은 11선 부근까지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11선 바로 밑에 노란색 21선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21선의 지지를 받느냐 21선의 지지를 못 받느냐는 그 추세가 살아있느냐 추세가 꺾였느냐를 판단하는 어떤 근거 같은 게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21선을 뭐 살짝 깼다가 분봉 보면서 살짝 깼다가 뭐 다시 올라갈랑 말랑 하면 이건 가짜예요. 완전히 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빠질 때 21선을 이탈할 때 아주 강하게 이탈합니다. 대부분 분봉을 한 3분봉 정도로 봤을 때 한 2% 이상을 한꺼번에 빼면서 쫙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좀 그러니까 그 전에 21선을
지켜주려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때는 흐름이 당연히 강하게 빠지지 않는데 갑자기 확 무너지는 분봉상 그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 그때는 비중을 확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선의 지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에코프로 BM은 21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오히려 빠졌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11선에 걸쳐 있는 거고 11선 지지 오늘 확인했고요. 다만 아래쪽에 61선 지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61선 에코프로는 21선, 에코프로 BM은 61선. 왜?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약했으니까. 하나의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쪽으로 하나 더 밀려 내려온 거고요. 61선 지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NF는 단숨에 61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하락을 하면서 그 아래쪽에 하나 아래에 있는 241선까지 그 이하까지 밀렸다가 더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습니다. 241선까지 밀렸고요. 내일 추가 하락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빠질까? 그 밑에 있는 노란색 바로 21선이고요. 21선하고 481선이 거의 유사하게 있는데요. LNF는 그 밑에 있는 21선과 481선 지지 그 밑으로 더 빠지면 안 되고 그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LNF가 지금 단기적으로 며칠 올랐다가 음봉을 만났는데 내일은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요. 자, 셀트리온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노란색 21선에 눌렸습니다. 셀트리온이 상승세로 지금 며칠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완전히 상승 추세로 바뀌려면 21선 위에 올라타서 21선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21선을 따라서 마치 손오공이 구름 근두운을 타듯 밑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구름 따라 이렇게 올라가듯이 쭉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역시 위쪽에 초록색 61선과 파란색 481선이 매우 강한 이동평균선 두 개가 머리 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이걸 뚫을 수가 있을까? 지난번에 2주 전에 뚫었다가 장대 음봉 만들면서 쫙 빠져 내려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올라가더라도 다시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강한 이동평균선이 머리 위에 두 개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 뚫고 올라갈 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에 지지라인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뚫더라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이제 강하면 홀딩, 약하면 재차 하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메이드 여전히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은 확실한 방향성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그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시면 이거 매수 신호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이제 찔끔찔끔 양봉 만들어내면서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메이드 지금 양매수가 막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을 생각해 보면 한번 빵 하고 다시 튈 가능성이 높다. 언제처럼 8월 초처럼 8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스토캐스틱이 매수 신호 내자마자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냅니다. 이 위메이드는 가끔 이런 종목인데요. 지금 지지부진하게 흘러온 지가 한 달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번 빵 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화오션 오늘 양봉, 어제 장대 양봉을 두 개를 빼시면요, 살짝 돌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 지점이고요. 아래쪽에 회색 121선에 닿으니까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오죠. 이틀 동안 그렇게 움직였고요. 그러면 121선 밑으로는 안 빠지겠구나. 33,000원 정도니까 33,000원 정도에서는 32,500원, 33,000원 정도에서는 더 이상 안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시면 매수 신호, 그 다음에 소나라는 제가 이제 보조지표 그 추세 전환을 체크할 때 굉장히 유용한 이제 보조지표인데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골든 크로스가 나오겠는데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승 전환할 거라고 확신을 했고, 이미 MACD 오실레이터는 바닥을 지나 상승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 모든 보조지표가 특히 RSI도 과매도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보조지표들이 일제히 상승을 가리키는 그런 상황이었고, 시초가에 과감하게 비중 확 크게 실어서 확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그런데 자 보시면 제가 선을 3개를 왜 그려놨을까. 오늘 제일 아래선은요 매물대입니다. 이제 매물대가 바뀌어요. 근데 오늘 그 윗꼬리를 살짝 달고 약간의 저항이 있었던 것은 약간입니다. 약간의 저항이 있었던 것은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고요. 이 매물대 자리가 4만원 4만원 정도, 4만6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4만600원 정도 되는, 4만500원, 4만6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살짝 눌립니다. 오늘 최고점이 4만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매물대를 바로 바꾸지 못하고 이제 약간 눌렸고, 다행히 60일선이 39,970원, 이제 4만원이네요. 이게 4만원보다는 높였고, 자, 무슨 말이냐면, 60일 선에, 이동평균선의 저항은 살짝 뚫었고, 매물대의 손바뀜은 충분히 노려볼만 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 위에 노란색 선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1선이죠. 21선이 자리가 41,900원입니다. 그러면 내일 41,700원, 41,800원까지는 일단 올라가겠죠. 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바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21선 자리까지 가는 거는 4%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주가가. 그래서 오늘 6.9% 올랐죠. 내일 장중에 이제 고점이 한 4% 정도 상승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4일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예상이 되냐면, 위쪽에 노란색 21선에 닿으면서 밀리고, 아래쪽에 60일선까지 4만원대 초반까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 41,000원대 후반에서 고점 저항을 만나고 4만원 정도에서 저점 지지를 받는 그런 구간, 4만원에서 대략 42,000원 사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단기 상승을 좀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1,000원대 후반 정도에서 좀 올라가는 걸 힘겨워하면 매도를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전량 매도를 해도 될 것 같고, 조금 비중을 약간 줄여볼까, 일부만 팔아볼까 이래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화오션에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나 그 증자 이후에 신주 배정이나 이런 스케줄을 계속 고려해 보면 지금은 완전히 전량 매도하기에는 조금 일러 보이기는 해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보조지표가 일러주는 대로 매도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대로, 제가 읽을 수 있는 대로 그냥 읽어서 이 차트를 그냥 해석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미국 선물지수 한번 볼까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43, S&P 500 마이너스 4.5, 나스닥이 마이너스 29.5. 근데 이건 선물지수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한 지가 이제 30분 다 돼가는데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차트부터, 지수부터 볼까요? 나스닥이 0.3% 상승이네요. 시초가가 마이너스 0.13, 하락 출발했는데 상승 전환을 했네요. 0.29%, 0.3% 상승을 하고 있다. 다행이네요. 괜찮습니다. 미국도요, 지금 나스닥 차트 보면은 8월 18일 날 13,200포인트 정도였는데 지금 벌써 13,700포인트대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 몇 종목만 볼까요? 엔비디아 1.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테슬라
1.45%, 1.49, 1.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 초반에 1.45, 46, 47, 뭐 4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더 강하네요. 테슬라 더 강하고요. 테슬라는요, 놀랍게도 이거 차트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 차트 한번 보시면 참 좋겠는데, 8월 18일 날 아까 엔비디아 저점이라고 했을 때, 나스닥 저점이라고 했을 때, 그때 212달러 초반까지 밀렸는데 지금 242달러까지 단 7거래일 만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1.6%대 1.63 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방금 제가 1.4 얼마라고 그랬는데 1.6%, 1.63, 1.6 뭐 2, 뭐 1.59%로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 테슬라 다음에 뭐 좀 볼까요? 뭘 볼까요? 뭐 애플 볼까요? 애플 0.6% 상승 중, 0.63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포드모터 0.6 상승 중, 0.63 상승 중이고, 또 뭐 볼까요? 리비안 오토모티브 1.3% 상승 중이고요. 루시드 그룹 0.66% 정도 상승 중이고요. 니오 실적 발표를 하고 마이너스 7.7% 하락 중인데 오늘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크게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요 개장 직후에 만약에 마이너스 14% 급락했을 때 샀다면 지금 굉장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오늘 실적이 좀 안 좋았나요? 왜 이렇게 빠졌는지 뭐 나중에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양자 컴퓨터 뭐 아이온 큐 같은 종목 오늘 또 3.5% 상승. 지금 아이온 큐도 8월 18일 날 12달러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16달러 코앞까지 왔으니까 거의 한 20-30%, 한 2주 사이에 한 20-30% 정도 올라왔고요. 그 뭐 좋은 종목들 많이 있고, 그런데 일단은 미국 중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요. 정리를 하고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늦게 영상을 올려서 죄송하고, 최대한 빨리 좀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